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간단한 피드백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자, 이번에 7월 달 그 말에 우리가 전국 모의고사를 학원에 진행을 했었죠. 전국 모의고사라는 말답게 실제 시험이 응시가 이루어졌던 학교를 아예 빌려서 그 학교에서 전체 교육학과 전공을 모두 제대로 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매년 학원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응시를 하셨고, 응시 결과가 이제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채점은 사실 워크숍에 다 진행을 해서 실제로 채점 워크숍을 똑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실제 시험이라면 몇천 명에 달하는 답안을 채점해야 되니까 뭐 시간이 뭐 한 달여 정도 걸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0여 명이 잘 안 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인원 맞춰서 신청자분들에 한해서만 채점을 좀 진행하다 보면 이미 채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료가 만들어져요. 여기 저 차석이라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떤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문항에 대한 어떤 자기 분석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항에 대한 분석표도, 문항 분석표나 난도라든지 잘 안 보이시죠? 어차피 이런 자료는 제가 이제 제대로 된 그 스캔 파일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체크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실제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점수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제 수험생들이 느끼는 난도라든지 어떤 그 디피컬티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실은 이제 출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출제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번엔 되게 쉽게 냈다 이 말씀을 항상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정작 쉽게 냈다라는 말과는 무색할 정도로 지금 2018학년도에 걸쳐서 계속 커트라인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의 에버리지 커트라인을 놓고 얘기한다면, 뭐 서울 경기 지역을 놓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2018학년도에 한 3.5점 사이를 맞았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80점 만점에서 65점이라는 게 말도 안 됩니다. 그 당시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공 점수가 66점 맞고도 떨어졌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점수가 너무 높게 형성된 데였고요. 그 다음 2019학년도는 대체적으로 이제 56점 정도. 이때는 채점과 약간 이제 좀 매칭이 안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커트라인이 56점이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작년도 같은 시험은 굉장히 그 출제자분들이 쉽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쉽다라는 말과는 무색할 정도로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커트라인인 50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뭐 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채점 결과지에서 채점이 정확 채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과거에 2006년이나 16년, 17년도에서는 좀 허용 채점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허용 채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출제가 조금 더 채점에 부합하게끔만 내준다면은 정확 채점 할 수 있게끔 내주신다고 한다면 억지스럽게 채점을 안 한다고 한다면 정확 채점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확 채점을 좀 진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실은 저도 이제 채점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채점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결과지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은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할 것 같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 다음에 제가 얘기할 것은 실제로 그 결과 분석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오신 분들이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 글 쓴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성적 분석 자료를 한번 볼까 합니다.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성적 자료 분석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출제를 할 때는 난도가 이제 보통이었습니다. 교육학도 지금 보통을 내신 것 같은데 난도가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위원회 예상 난이도는 이렇다는 거죠. 실제로 교육학 같은 경우는 보통 분포가 지금 이제 보통 분포가 이제 주황색인데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작년에가 이제 약간 이제 물채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좀 평이하게 나왔죠. 뭐 교육학이 평이하게 나왔다 해서 매년 평이하게 나올 건 아니지만 어쨌든 19점이 에버리지로 이제 20점 만점에서 19점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커트라인이 형성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채점이라는 말이 이제 학원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확채점보다는 허용채점을 좀 해줬다는 얘기겠죠. 자, 반면에 이제 제가 출제한 문항에 대한 분포를 보면은 뭐 쉽다라는 사람은 이제 거의 이제 좀 별로 없고요. 보통의 22%, 그죠? 그 다음에 어렵다가 65%, 심지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상대적으로 제가 느꼈던 체감과 여러분들이 느꼈던 체감의 차이가 생겼다라는 뜻이겠죠.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이 뒤에 상황을 보고, 자, 여기 보시면 응시생 인원들을 살펴봤더니 전체 총점을 놓고 봤더니 최고 응시생 최고 점수가 2교시가 32.5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전공 B도 35.5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합쳤을 때 약 한 65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최고 점수 65점 나왔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상위 10%를 보고 본다면 28.38, 그 다음에 26.94, 약 27점하고 28점이 결합했다고 본다면, 한 대체적으로 한 55점에서 6점, 여기서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커트라인이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실제 앞에 있는 상황과 비춰봤을 때,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임용고사가 80점 만점 전공에서 이제까지 가장 높았던 때가 65점대 2018학년도였죠. 2018학년도였고 지금 2020학년도는 50점이 나왔습니다. 커트라인이 말이죠. 굉장히 낮게 형성됐죠. 그리고 이제 2019를 놓고 본다면 2019에는 56점에서 58점 요 사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제 점수의 난도 조절이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응시를 한 수험생들은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들었던 분들도 있죠. 친구라고 하면 되겠죠. 들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도 제 수업을 듣지 않고 그냥 응시만 해보았던 수험생분들 분명 계실 거라는 거죠. 한 전체 인원을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인원에서 요 정도 점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전수에 준하는 평가 결과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난도 조절은 괜찮게 냈다. 실제 시험과 유사했다.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칭 이제 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편도를 보면 이제 여기 표준 편차가 나오죠. 1차 합격선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울을 경계로 했을 때 점점점 커트라인이 떨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서 겁을 먹을 건 아니고요. 이때는 이제 답안 노출이 심했던 해고요. 답안 노출이 심했던 해고. 이때는 되게 모호하게 내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해고요. 그러니까 출제는 모호한데 출제는 되게 모호하게 초상적으로 냈는데 채점은 되게 정확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상황에 대한 이제 비판의식이 있었는지 실제 문제에서 매개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내줬어요. 매개 텍스트를 내되 여기처럼 노출을 또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학원 강사에 대한 평가가 뭐 출제자분들한테는 그다지 달갑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최근 3년 동안의 출제 경향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출제를 잘하신 케이스입니다. 커트라인도 상대적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변별도도 심해졌죠. 의외로 우리 선생님들이 스키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식적인 구조를 출제를 하시면 그동안의 시험이 너무 좀 약간 말초적으로 문제를 말이 좋아서 분석이지 사실은 갖다 쓰는 거죠. 지어쓰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식 공부를 거의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약간 시험 문제를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시켜가지고 후반기에 모의고사 같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마치 객관식 문제를 좀 찍어서라도 잘 풀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좀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출제가 되었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뭐 교수님들은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출제를 하셨지만은 정작 시험을 보는 사람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정확도를 높였을 때의 문제가 좀 커트라인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실제 커트라인이 60점대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임용고사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과락으로 90%가 떨어졌어요. 과락이라는 게 뭐냐면
40% 미만을 맞으면 전체 문항에서 이제 40% 미만하면 8사 32점이죠. 이 32점을 나오면 이 밑으로는 뭐 가산점이고 뭐고 계산 안 하고 일부 그냥 다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미달 사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북에서 미달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응시 인원은 경쟁률을 뛰어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점수가 미달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추가 시험을 다시 봤던 그때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추가 문제를 다시 출제했던 그때 해가 이제 1999년도였을 거야 아마 제가 기억이. 그래서 역대 미문의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점수를 전체적으로 이제 하도 미달 나오니까 상향시켜 준다든지. 그래서 사실 서술형 채점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올까봐 겁을 먹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미달 사태는 지금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미달 사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 교수님들이 그래도 작년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사범대학교에서 몸을 담고 계시는 또 현직 교수님들 많이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바람직했다. 예,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문학 쪽이든 뭐 문법 쪽이든 언어 사용 기능 쪽이든 상당히 바람직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점수 분포도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제일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 잘랐을 때 이제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출제를 잘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가 이제 사실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정체 편포냐 부채 편포냐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죠? 정상 분포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Z 점수를 봤을 때 Z 이제 3점수, 그죠? 2점수 이때가 이제 퍼센트가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68%가 이 중간에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이 중간에. 이 중간항에 이제 68%가 있어야 사실은 이게 정확한 통계 정상분포의 표준 편차가 제대로 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 가운데가 이제 포진되어 있죠. 이러면 이제 정상분포를 이룬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은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험 출제는 난도 조절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포진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기 포진되어 있는가 이게 총점이죠. 지금 교육학하고 전공 초점인데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가 이 그룹이 이제 좀 나눠보면 이 세 그룹에서 사실은 이제 합격 커트라인은 여기거든요. 상위 10%. 그러니까 이제 상위 커트라인을 이제 얘기한다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분포 위치에서 제가 봤을 때 난도 조절 잘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에 만약에 자기가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귀인을 찾아서 좀 분발을 3개월 동안 좀 분발을 해서 자신의 문제 요소를 없애버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6,000명, 7,000명이 아니라 6,000명, 7,000명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200여 명에 해당되는 어떤 그 출제 인원, 그 응시 인원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표집을 해서 출제를 해서 시험 보면은 항상 이게 이제 아예 우수한 수강생이나 아니면 뭐 아예 무지한 수강생들을 이렇게 제가 분별해 출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제의 어떤 분포는 잘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정상 분포 위치를 좀 판단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좀 미진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기 점수에 대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픽이 나오는데 뭐 점수에 대한 분포는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100분위가 99면은 이제 상위 1%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시험을 잘 보는 수석생의 사실 이제 분포도를 보는 겁니다. 교육학도 18점이 맞았고요. 뭐 기입형 만점이죠. 그 다음에 서술형도 지금 이제 32점에서 한 7점? 6, 7점 정도가 깎였네요. 아닌가? 더 깎였나? 그 다음에 기입형은, 그러니까 이 기입형이 이렇게 잘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습이 아주 잘 됐다는 증거예요. 이게 잘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점수가 좀 많이 깎이면은, 학습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서술형도 여기 점수하고 여기 점수 비우면 여기 점수가 더 높죠. 높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채점에서 놓고 봤는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약 한 8점, 그죠? 8점 정도 차이 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6점에서 8점, 마이너스 한 8점.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앞에서는 한 10점 깎였는데, 뒤에서는 한 6점 깎였다. 뒤에서는 한 10점 깎였는데, 앞에서 한 6점 깎였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으신 분들, 이런 차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를 좀 조심해야 되냐면 주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A형 같은 경우는 지식 구조를 좀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경 지식을 응용하거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요 코드를 좀 많이 나가신다는 것은 역시 기입형과 마찬가지로 학습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서술형 뒤쪽에 B형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 상황을 가정한,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이제 학습자의 지도력, 그러니까 기능 쪽으로 이제 중심을 두고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얘기는 직접 읽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뒤에서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다든지, 또는 자기의 어떤 그 문제 푸는 그 과정에서 약간 이제 분석을 요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해서 뭔가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요 과정이 좀 잘 안 되신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걸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학습이 부족해서 시험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차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확인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요거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등이다 보니까 교육학은 1등을 못 하셨네요. 교육학은 1등을 못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전공에서는 지금 1등을 했으니까 뭐 벤푸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미 첫 번째 정상분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위치를 파악했다면 뭐 사실은 이 자료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출제를 할 때 학원에서 이제 출제 의도와 그 출제자의 난도 이런 거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하, 중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상 문제는 좀 수준이 높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배점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4점짜리 배점이 있고 2점짜리 배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제가 냈던 이제 문제 코드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공수의 원리도 냈고, 사실 이게 출제됐지만 또 출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아직 미개발된 것을 더 개발하거든요. 상당히 좀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왜 읽기 부지런하게 여기 됐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분야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의사소통 이론, 의사소통 이론을 하면은 화법장 독서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그 다음에 이제 고전 현대 문학, 이렇게 이제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분어도를 보면은 상당히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과 거의 차이 없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이수 과목이 맥락이라는 거, 이건 잘못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장문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문제를 구성하는데, 제가 이제 좀 골고루 문항을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느낀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이 유독 강한 부분과 나쁜, 이제 빨간색이 자기 점수고, 그 다음에 밑에 녹색이 상위 10% 점수죠. 상위 10% 맞나요? 아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상분포에서 평균, 이렇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상당히 격차 크죠. 이게 격차 크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이 부분에서 남들보다 변별이 컸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제 1등짜리 답안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좀 요게 그런데, 아마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밀려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여기 지금 여기 같은처럼 밀려 있을 때 요 격차가 벌어진 만큼 본인의 변별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내가 약하다는 거고, 내가 이게 넓어진다는 것은 강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고전 시간은 상위보다 상위에 떨어져 있는데 국어사는 상위 수준이나 아니면 상위보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학 공부를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죠. 이번에 문학 공부를 좀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요거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릴 게 이제 답안지 체크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수령하셨으면은 요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실질적인 그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아까 우리 선생님 답안지를 한번 이제 사정을 해봤는데요.
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입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점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실제로 이제 여기 진수를 읽어볼게요. 예, 점수가 이제 상당히 이제 3점이 있고 1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수를 되게 신경 쓰시는데 진수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채점이 포인트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가, 자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는가, 요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전체적인 구조에서 여기까지 글을 썼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풀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1점밖에 안 나왔죠. 다시 말하면 채점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는 거는 유튜브 상황이라 조금 제가 민감해서 건드리기가 좀 그런데, 자 이 두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 파악하셔야 할 게 뭐냐면, 글을 많이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이라고 할 만한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작성 요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작성 방법을 보면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게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뭐 0.5, 사실 이제 너무 심하게 이걸 막 0.3, 2, 4 이렇게 이게 세분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이제 채점자가 문항별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문항별 채점에 3명이 예를 들어서 4점인데 4점, 3점, 4점 나왔다 해보세요. 그럼 3등분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어떤 구도에서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4점짜리를 무슨 1점짜리, 0.2점짜리, 0.4점짜리, 0.6점 이렇게 나누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분 쓰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 문항을 채점자들이 채점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진수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채점을 줬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채점을 안 줬을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을 채점자 간 신뢰도로 봅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재협의를 해야 되지만, 과거에는 재협의를 했었죠. 2014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그렇게 해버리면은 채점위원들도 너무 힘들고, 실적으로 이제 채점위원들이 뭐 채점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채점 안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채점이 정확 채점을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제 생각에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채점위원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채점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맨날 뭐 정책이라는 게 뭔가 그 수요자들을 위해서 뭔가 명확하게 채점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도라는 게 흘러오면서 한 번도 내 생각에 수험생들의 위치에서 수험생들을 고려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수요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건 없고, 그 제도의 이제 편의성,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크게 다가가기 때문에, 뭐 옛날 객관식에서 서술형을 돌린 것도 그렇고 서술형에서 객관식을 돌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시행착오라는 것이 겪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좀 중요하게 어떤 나쁜 건 털어내고 좋은 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임용고사가 20년 이래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진정한 수용생들의 어떤 그런 과정을 고려했다라고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갑자기. 원래는 제가 전체 답안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도 좀 있고요. 개인 프라이버시도 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좀 어떻게 활용될지를 제가 의문입니다.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만 이 컨텐츠를 좀 보신다면, 응시생들만 보신다면 상관없는데, 외부에서 이 영상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정책 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보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간에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채점에 관련된 좀 디테일한 얘기는 조금 직접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힘들게 하루 종일 응시장에서 열심히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요. 좀 뭔가 그 결과가 선생님들의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도 또 실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때도 또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문항의 양질의 문항으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조정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할게요. 그럼 우리 또 그때 뵙도록 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